연립일차 방정식 단원 마무리 풀이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보기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미지수는 x랑 y겠고요. 그리고 그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이항했을 때 그때 여기에 x, y에 대한 1차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5x-7y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를 이항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럼 이거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식 전개하시면 2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인데 이항하기도 전에 보시면은 문자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디귿, 분모에 x가 있네? 이런 형태 본 적 없죠? 처음 봅니다. 아니고요. 리을, 제곱이 있긴 한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왼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있었는데 얘를 넘기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이항이 됩니다. 그때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서로 사라지겠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던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리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2번, x랑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풀라는 거는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식을 만족하는 x랑 y를 찾는 건데 우리 많이 했었죠.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1, 2, 3 만족하는 x랑 y를 찾아주시면 돼요. 볼게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만족하는 y를 찾아주겠습니다. x가 1이면 1 더하기 3y가 10이 돼야 돼. 만족하는 y는 1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3입니다. 따라서 1,3 하나 찾았어요. 근데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x가 2일 때 만족하는 y는 3y가 8이어야 돼요. 그런 자연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x가 3일 때 3 플러스 3y는 10, 3y가 7이어야 돼요. 그런 y 있나요? 없거든요. 자, 이렇게 자연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x가 1, 2, 3일 때 만족하는 y를 찾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y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y가 1, 2, 3일 때 만족하는 x를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y가 1일 때 x 플러스 3은 10입니다. x는 7이죠. 두 번째, y가 2일 때 x 플러스 6은 10입니다. x는 4죠.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y가 3일 때 x 플러스 3, 3은 9는 10이고요. x는 1입니다. 자, 이게 왜 바로바로 되냐면은 아까는 3y가 8이다. 이런 식으로 y가 분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이 3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x 플러스 9는 10이다. 얘가 분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y부터 넣는 게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y가 4일 때도 가능할까요? x 플러스 3, 4, 12는 10이다. x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근데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자연수 해는 7,1, 4,2, 1,3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가간법 대입법 말고도 이렇게 대입해서 직접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y를 기준으로 1, 2, 3 먼저 대입하면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도 배워갈 게 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 해가 얘네인 연립방정식 찾으라고 했어요.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 x에 마이너스 1, y에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은 5랍니다. 성립?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럼 밑에 식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만족해야 하잖아. 근데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해가 아닌 거예요. 니은으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 만족하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이다. 만족하죠? 둘 다 만족하니까 니은은 되는 거예요. 디귿, 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만족 안 하죠? 디귿 안 되는 거예요. 리을, 5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 일단 만족합니다. 아래도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부호가 반대겠죠. 그리고 4, 4, 16은 17이다.
만족하죠.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리을이 해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대입하는 거예요. 해가 주어졌을 땐. 4번 연립방정식 풀랍니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가간법, 대입법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떤 거 썼을 때 더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번은 x는 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입법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식에다가 x 대신에 2y 더하기 1 대입해도 된다는 거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 더하기 y는 7이고요. 마이너스 5y는 10입니다. y는 마이너스 2 맞죠? x 찾으시면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식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해를 찾았는데 뭔가 찜찜할 때가 있잖아.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가 해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역으로 대입해보시면 돼요. 성립하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는 한번 해볼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3, y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위의 식은 성립하는 것 같아요. 아래 식도 대입해보시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3 넣으면 9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는 7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려면은 직접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지 보시면 된다. 두 번째, 얘는 2x, 2x 지금 모양이 똑같죠? 대입법이 아니라 가간법으로 풀겠습니다.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시면은 2x끼리는 사라지겠고요. 3y 빼기 마이너스 y는 오른쪽에 29에서 17 빼시면 12가 되겠죠. 따라서 4y는 12고요. y는 3입니다. 그렇게 나온 3을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2x-3은 17이고 2x는 20, x는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는 10,3입니다. 간단하죠? 5번으로 갈게요. 5번 얘랑 얘가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해가 2개죠. 또는 2개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여러 개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예요. 대입해 볼게요. 1번 대입하면 x 자리에 a, y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식 성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2번에도 대입하면 x 자리에 5, y 자리에 b 대입하시면 식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b 이항하면 플러스 2b고요. 얘 넘겨줄게요. 5 더하기 3, 8이죠. 따라서 b는 4입니다. 그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6번으로 갑니다. 6번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일 때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 주라고 했죠. 위의 식에다가는 6 곱해줄 거고요. 밑에 식에다가는 14 곱해주겠습니다. 6 곱하시면 2x-y는 마이너스 3이고요. 14 곱해주시면 2x 플러스 7y는 14입니다. 변변끼리 빼줄게요.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7이고요.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y는 8분의 17이에요. 분수가 나왔지만 내가 여태까지 잘 풀었다 생각하시면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온 y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어디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7분의 x 더하기 2분의 y니까 2분의 1 곱하기 y 16분의 17이죠. 1이라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7분의 x는 1 마이너스 16분의 17이고요.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분의 1입니다. 양변에 7을 곱하시면 x는 마이너스 16분의 7입니다. 일단 분수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시험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꼭.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12 곱해줍니다. 이때 괄호를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식에는 양쪽에 10 곱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양변에 10 곱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20입니다. 식 정리하시면 4x-4 플러스 3y-6 2x 더하기 3y-3은 20입니다. 계산하시면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항하면 22가 되고요. 2x 플러스 3y 넘어가면 23이 될 거예요. 변변끼리 빼면 y가 없어지겠죠? 2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나왔어요. 그럼 어디다 대입하면 제일 편할까? 얘는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왜냐? 2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y 했을 때 23이 되려면 y는 8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 8. 요게 2번의 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량이 좀 되지만 시험이 아니니까 연습 삼아서 풀어보세요. 7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랍니다. 갑자기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x에 1, y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식 성립한다는 거야. 우리 늘 하듯이 하면 돼요. x에 1 대입하면 a, b 고요. y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2a. 얘가 2고 얘가 14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구하라는 게 a, b를 구하라 하고 있고 a, b에 대한 1차식 2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x랑 y에서 a랑 b로 바뀌었을 뿐이지 얘도 똑같이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쉽게 a, b 위치를 좀 바꾸시면 위에 건 그대로 밑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간법 하겠습니다. 2a-4b는 3이다. 그래서 이제 변변기를 빼시면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줄게요. 뺐을 때 2a 사라지겠고요. b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0입니다. b는 2고요. 어디다 대입할까요? 저는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a는 12여야 되고요. a는 6이에요. 그때 ab 값 각각 6이랑 2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 얘를 만족시킨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에 해가 있긴 있어.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놈이 얘도 만족시킨대. 자,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는 x, y가 만족시키는 그 식이 얘도 만족시키고요. 얘도 만족시키고요. 얘도 만족시킨다는 거야. 자, 근데 평소 같으면은 위에 거 2개만으로도 우리가 x랑 y를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a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대신 또 다른 힌트를 줬어요. 뭐냐? x랑 y는 얘도 만족시킨다는 거야. 자, 늘 얘기하는 게 미지수 x, y 2개일 때 식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했어. 식도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식은 a를 몰라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1번, 2번, 3번식이라고 할 때 사실 2개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x랑 y, 얼마인지 모르는 x랑 y를 구하기 위해서 1번, 3번씩만 가져와도 우리는 충분히 x, y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x는 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법 풀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으니까 부호를 바꿔줄게요. 부호 반대. 거기서 5y 더했을 때 2가 된다. 7y는 7이고요. y는 1입니다. 여기서 y에 1 대입하면 x는 3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번과 3번식으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았다는 거예요. 3, 1.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구하라는 거 a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해는 이 2번식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x 자리에 3, y 자리에 1 대입하시면 6-3a는 9고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9번으로 갑니다. 9번 조선 후기 실학자 안 중요하고요. 닭과 토끼가 몇 마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걸 x, y, 말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토끼, 닭 다 합쳐서 100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 했을 때 100이다. 이걸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식 세워야 되는데 얘는 내가 다리만 셌을 때 총 27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x마리, y마리 있는데 일단 닭다리만 셌을 때 닭 한 마리에 다리 2개니까 x마리 있으면 2 곱하기 x개, 얘가 닭다리 개수고요. 토끼 다리는 한 마리에 다리 4개니까 4 곱하기 y, 얘가 토끼 다리 개수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4y가 272다.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개 연립을 할 건데요. 가간법, 대입법 중에 가간법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 2배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양변에 나누기 2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위에 식에다 곱하기 2 해도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개수를 갖게 해서 한 문자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변변끼리 빼줄게요. 그러면 x가 없어질 거고요. y 빼기 2y는 100 빼기 136,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6. 따라서 y는 36이고요. 즉 토끼가 36마리라는 거는 닭이 64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64, 36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두 연립 방정식에 해가 같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가 같다는 거는 여기서의 해가 네모,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네모, 여기다 세모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만족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방정식마다 해가 원래 보통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해가 여기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문자가 또 있어. A 모르고 B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 가지고는 해를 찾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가지고는 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결국 x랑 y가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8번 문제도 좀 비슷해요. 뭐냐면은 식이 1번, 2번 식으로는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왜냐? 내가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x랑 y가 이 3번 식에서도 성립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2번 식은 제껴두고 1번, 3번으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었어요. 자,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1번, 4번 식은 A랑 B를 몰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2번, 3번 식의 해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두 개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A, B 없으니까 해 구할 수 있겠죠? 가간법으로 풀게요. 위의 식에다가 3배 할게요. 아래 식은 그대로 적겠습니다. 변변끼리 더하시면 8x는 24고요. x는 3이에요. 나온 x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y는 1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를 찾았어요. 그래서 2번, 3번 만족하는 x랑 y가 3,1인데 근데 그게 1번, 4번도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4개 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1번식에 3,1 대입하시면 4, 3, 12 빼기 3은 A다. A는 9다 얻을 수 있고요. 4번식에 3,1 대입하시면 2, 3은 6 빼기 3은 B다. B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 빼기 B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이랑 10번 비슷하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어느 중학교에서 전교생 270명이고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남학생, 여학생 수 구하랍니다. 남학생 X명이고요. 여학생 Y명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X랑 Y 문자 두 개가 있을 때 식 두 개 세워야 된다 했고요. 그때 가장 먼저 세울 수 있는 거. 결국 전교생은 270명이고요. 자, 두 번째 봉사활동 얘기가 나왔죠. 남학생 X명의 7분의 1. X에 7분의 1 곱했을 때 여학생의 13분의 1. 두 개를 더하시면은 전체 봉사활동한 인원이 나오겠죠. 270명 중에 9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30명이죠. 그래서 30이다. 이렇게씩 세우시면은 이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7, 13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7 곱하기 1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아래쪽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13x 더하기 7y는 얘 계산하시면 91이고요. 얘네 곱하시면 2730이 됩니다. 이게 아래쪽 식이었고요.
나머지 하나씩 더 있었죠. 두 개 연립하실 건데요. 양변에 7 곱해줄게요. 7, 7. 그리고 여기도 7 곱해주시면 1890 되겠습니다. 자, 변변끼리 뺄게요. 그러면 7y, 7y 사라질 거고요. 13x에서 7x 빼면 6x.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빼시면 840. 840입니다. 양변에 나누기 6 하시면 140. 전교생이 270명이라 했기 때문에 y는 130. 따라서 남학생 140명, 여학생은 130명입니다. 계산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정수로 바꿔줘서 푸시면은 방법은 똑같다.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연립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y값이 x값의 3배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문자가 있어요. x, y 말고. 자, 그때 이거 두 개만으로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a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대신 가르쳐줬어. 해가 있긴 있어. 근데 그때 y값이 x값의 3배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 말은 y가요 x 3배 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어떤 x랑 y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해. 분명히 네모랑 세모 자리에 뭔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식까지 만족한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 네모랑 세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1번이랑 3번식을 사용해서 일단 x랑 y를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y는 15, y는 3x. 이제 x랑 y를 구할 수 있어. y는 일어나왔기 때문에 대입법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x는 3입니다. y는 x 3배라 했기 때문에 9겠죠. 그래서 3,9가 나왔어요. 3번식도 만족시키고 1번식도 만족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2번식도 만족시키겠죠. 그래서 3,9 대입하면 3 더하기 2, 9, 18은 3, 3은 9, 9a. 계산하시면 a는 3입니다. 따라서 답은 3인 거예요. 8번, 10번, 12번 다 같은 종류의 문제라는 거 생각하고 비교해보세요. 13번 연립방정식에서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또 잘못 봤답니다. 그때 해가 나오긴 나왔어요. 자, 근데 얘를 잘못 본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겠죠. 대신 얘는 잘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해는 위에다가는 대입했을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 0 대입하시면 0 곱하기 a 하면 0이잖아요. 0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다. 하나 찾았어요. 두 번째, 이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랍니다. 처음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잘못 본 게 아니라 원래 연립방정식. 잘 봤을 때 그때 해가 나왔다는 거야. 아까랑 다르죠? 근데 이 3,4라는 거는 이것도 만족하고 그럼 이것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3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5고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3, 5, 15 더하기 4c는 7이랍니다. 4c는 마이너스 8이고요. c는 마이너스 2입니다. 나왔어요. 이제 a만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b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우리 구했었죠. 그럼 얘는 사실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따라서 3a 마이너스 20 이항하면 플러스 20이 돼서 15고요. a는 5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라 있으니까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13번 뭐 어렵게 나와 있지만 결국 해를 가르쳐 줬어. 그래서 대입해서 우리가 a, b, c 값을 찾아내는데 여기서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이 0,1이라는 건 여기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식에 대입해서 b를 찾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준 3,4를 두 군데다가 대입을 해서 a, c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대입한다. 그런 문제였어요. 14번 지수는 집에서 10km 떨어진 수영장까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걸어갔답니다. 수영장까지 가는데 1시간 28분 걸렸대요. 그때
자전거 타고 간 거리랑 걸어서 간 거리 구하랍니다. 자전거 타고 X 킬로미터 갔다고 하고요. 걸어서 Y 킬로미터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집에서 수영장까지 총 10km이고요. 거리는, 그리고 시간은 1시간 28분 걸렸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끊어줘야 돼. 여기까지는 자전거 타고 간 거리고요. 여기는 걸어서 간 거리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랑 Y예요. 자, 그때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10km, 걸어서 간 속력은 시속 3km입니다.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다 정리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 있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죠. 가장 세우기 쉬운 식 2개 더하면 10km다. 너무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시간이 1시간 28분 걸렸다는 거예요. 는 1시간 28분 이라고 적었을 때 왼쪽에도 시간을 적어야겠죠. 총 걸린 시간. 근데 X랑 Y를 사용해서. 우리 항상 활용은 이렇게 풀었어요. 특히 거속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는 시간을 적을 거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속력들이 시간으로 주어져 있어요. 분속이 아니라 시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시간의 단위는 시간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28분이라는 거를 1시간에다가 28분, 60분의 28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30분이라 하면 1시간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시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체 60분의 30분, 그래서 2분의 1시간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28분은 60분의 28시간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위를 시간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X랑 Y를 사용해서 시간을 나타낼 건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시속 10km에 거리는 X예요. 속력분의 거리죠. 마찬가지로 걸어서 간 시간, 시속 3km 분의 걸어간 거리 Y. 이렇게 세우시면 X, Y에 대한 식이 다 세워진 거예요. 자, 정리하시면 얘는 30분의 14라고 고칠 수 있겠죠. 분수를 정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30 할 거고요. 여기도 곱하기 30 할게요. 분배 법칙 해주시면 3x 더하기 10y는 30 더하기 14다. 44겠죠. 그때 위의 식을 3배 할게요. 3x 더하기 3y는 30이랑 똑같죠. 그래서 변변끼리 빼시면 3x끼리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14가 될 겁니다. 따라서 y는 2입니다. x랑 y랑 더해서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8이에요. 즉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8km고요.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걸어간 거리는 2km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함수를 배울 건데 문제들이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느낄 겁니다. 연습을 하시고요.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공부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